от боевых товарищей, которые сражаются сейчас на фронте. Это удар в спину нашей стране и нашему народу. Мы разворачиваем свои колонны и уходим в обрат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полевые лагеря согласно плану. Что будет лично с Пригожиным? Уголовное дело будет прекращено в отношении него. Сам он уйдет в Беларусь. Остальных бойцов их никто не будет преследовать. 예, 제가 준비한 3위와 8위인데요. 주말 사이에 모든 이들의 관심이 사실 러시아로 많이 쏠렸었습니다. 용병 세력 바그너의 무장 반란, 모스크바를 불과 200여 킬로밖에 남지 않고 철수를 결정하면서 일단 이 사태는 일단락이 됐는데요. 그런데 남은 의문점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좀 러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 정대진 교수님. 네. 바로 모스크바 턱 밑에서 철수를 했고 프리고진, 그러니까 이 바그너의 수장은 벨라루스 망명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의 행방이 좀 묘연해요. 예, 지금 뭐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떤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 뭐 러시아 검찰 당국이 여기 반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벨라루스를 망명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맞아요. 현재 이게 러시아 검찰 당국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또 외신들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이 프리고진을 들여다본다고요? 예, 계속 그 반란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안 한다, 수사 안 한다 이제 이게 아니라 계속 조사 중이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또 막 또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수도 모스크바 떨어진 2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철수하는 걸로 다 그렇게 됐는데 그럼 러시아가 말이 바뀌었다면 정말 혹자 외신이 얘기하는 푸틴이 프리고진 가만히 안 둘 거다. 암살설 얘기까지 있는데 신빙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겁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연방보안국이 사실 이제 프리고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생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법 절차에 들어가면 자기 생명은 좀 보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법 절차 밖에 있게 되면은 지금 사람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 암살 명령 실행 이 부분까지도 작동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예. 근데 지금 뭐 벨라루스로 떠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 행방이 묘연하고 지금 여러 가지 좀 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러시아 당국의 입김이 현재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비슷한 질문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제사회가 물론 뭐 누구는 충견이라고 할 정도로 최측근이었지만 아무리 러시아라도 약속을 했으면 이 정도로 일단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또 암살설이 나오는 이유가 참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고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지킬 푸틴이었으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으키진 않았겠지요. 예, 그래서 아마 그리고 또 그 푸틴의 23년 통치 기간 중에 그 자신의 정적들에 대한 암살설이 끊임없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적 때문에 지금도 이 암살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암살설, 뭐 행방묘연, 뭐 앞으로 이 해외 언론들도 이 프리고진의 행방 쫓으려고 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사태 이후에 푸틴 대통령의 추가 입장은 아직 없는 거죠? 네. 예, 네. 말씀하시죠, 구장차장. 프리고진에 대해서는 아직 뭐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프리고진의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목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프리고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고 전 세계 이 뭐 러시아를 주시하고 있는 많은 이 세계인들도 지금 지켜봤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병력을 철수했다고 해서 프리고진을 그냥 용서해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프리고진의 어떤 신병에 대한 어떤 거취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 프리고진이 단순히 그냥 용병 그룹의 수장 정도가 아니라 푸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거의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설사 뭐 암살설, 행방묘연 혹은 벨라루스 여러 수사에 러시아 입김이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관심도 좀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전문가들도. 왜냐하면 이 우리 같이 드러난 공개된 어떤 권력 시스템이 아니라 사실상 이제 비공개된 어떤 이 실세 중심의 시스템을 운영되기 때문에 특히
푸틴의 고향이었던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출신들,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종사했던 KGB 출신들, 여기가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프리고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강도범입니다, 원래. 강도 전과가 있고 9년 동안 복역을 했고. 그러게요. 그러다가 이제 푸틴의 요리사로 상태에서 이제 그걸 하다가 푸틴의 최측근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푸틴이 아주 뭐랄까 직접적으로 군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뭐 이제 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프리카라는 이런 데 이제 다 어떤 이 용병으로 참가해서 실제로 이제 푸틴의 어떤 이 어려운 일들을 다 수행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제 푸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이 세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금 현재 바그너 그룹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대부분 또 죄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사면해준 조건으로 뭐 바그너 그룹에 들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전쟁이 급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방에 선 게 바로 이 바그너 그룹입니다. 예. 문제는 이게 빠져버리면 이게 이제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있고 더군다나 푸틴이 23년 동안 푸틴의 정말 천홍성 같은 권력이 유지가 됐는데 문제는 200km 앞까지 진군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푸틴은 지금도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러시아 내 권력이 푸틴이 이제 거의 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내부를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옐친 무너질 때나 등등해서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사실 러시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예측을 합니다. 아까 이 바그너 그룹의 용병 대다수가 죄수다라는 표현도 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용병 그룹이 참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뭐 피라미드로 봤을 때 도적, 남자, 염소, 수타 여기서 좀 통용되는 계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감옥 문화가 그대로 이제 바그너 그룹 현장에 옮겨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인력이 좀 모자르다 보니까 이제 바그너 그룹이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가 수감자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오면은 사면해주는 조건으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전과자들을 이제 바그너 그룹의 용병으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한국어본에 막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뭐 한 2만 5천 4만 명 가량이 지금 그 수감자 출신 범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감옥이 없을 뿐이지 우크라이나 현장 전장 현장에서는 그냥 그들끼리 생활했던 감옥의 문화 그대로 이제 다시 재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력범들이 좀 더 그렇죠. 대우받는. 예, 그 아주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가장 용감하고 힘 있는 사람이고 그 밑에 또 이제 그 하청을 또 하는 사람들 이렇게 계급을 좀 나눠가지고 그걸 또 바그너 그룹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프리고진은 또 이용하고 예. 경영을 하기 위해서 또 용인을 한 것이죠. 그 문화로 지금 이제 바그너 그룹이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악랄한 그 행위들을 했던 걸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군사 대국인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용병들을 수급할 때 또 어떤 내막이 있었고 민낯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바그너 그룹에 계급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좀 나왔거든요.